우리 아이가 바른 인성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의 올바른 인성교육에 대해서 호사 선생님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인성교육의 중요성, 인성교육의 기본 원리, 재미있는 인성교육 방법, 연령별 맞춤 인성교육, 문제행동 이야기, 올바른 대처와 지도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현재 사회 의미로 볼 때 경쟁 위주 사회에서 균형, 공동체 의식 함량, 사회성 발달의 기초, 정서적 안정감 제공이 있고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시행하였고 인간 존엄성과 보장의 목적, 학교 과정 의무와 체계적 인성교육 기반. 세 번째, 인성의 가치는 학업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녔고 평생 지속되는 자산이며 행복한 관계의 토대가 되고 사회적 성공의 기반이 됩니다. 인성교육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달 단계별 접근법. 연령에 맞는 이해를 수준 고려하고 구체적 경험 중심 교육, 반복적 일관성 유지, 긍정적 강화 활용, 모델링 효과를 활용합니다. 두 번째, 부모의 역할과 교육 환경, 일괄된 규칙과 경계 설정, 모범이 되는 행동 보여주기, 감정 표현 존중하기, 대화의 소통 시간 확보하기, 안정적인 가정 환경 조성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지킬 수 있는 교육 환경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인성 교육 방법. 가장 중요하죠. 첫 번째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합니다. 동화책으로 가치를 전달하고 실제 경험을 이야기 나누고 명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역할극으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인성 교육에 관련된 동화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도 되고 집에 있는 동화책으로 인성 교육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경험,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서 안녕하세요 선생님께 인사했던 거나 친구에게 배려하고 양보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화를 활용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또 레고 블럭이나 인형을 통해서 역할극으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놀이를 통한 교육, 협동 게임으로 배려심. 역할 놀이로 타인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규칙 있는 놀이로 질서를 지킬 수 있고 감정 표현 놀이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상 속 실천. 식사 예절 실천하기, 감사 표현 습관화, 작은 봉사활동 경험, 자연 관찰과 생명 존중. 이렇게 일상 속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인성교육 방법입니다. 자, 연령별 맞춤 인성교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에는 기본 예절 습관화, 그리고 감정 인식과 표현, 나눔과 기쁨을 경험, 자연과 생명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규칙 이해와 준수, 또래 관계 형성, 자기 조절 능력 발달, 책임감 키우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에는 공동체 의식 함량, 갈등 해결 능력, 다양성 인정과 존중, 자기 주도적 실천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가치관을 정립하고 비판적 사고력, 사회적 책임감, 진로와 연계한 인성이 있습니다. 자, 문제 행동 이야기, 고자질하는 아이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과 인정의 욕구가 있죠. 그리고 불안감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어른의 반응을 테스트하고 자기 보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행동의 원인은 부모의 가인 반응과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의 올바른 인성교육에 대해서 호사 선생님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인성교육의 중요성, 인성교육의 기본 원리, 재미있는 인성교육 방법, 연령별 맞춤 인성교육, 문제행동 이야기, 올바른 대처와 지도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현재 사회 의미로 볼 때 경쟁 위주 사회에서 균형, 공동체 의식 함량, 사회성 발달의 기초, 정서적 안정감 제공이 있고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시행하였고 인간 존엄성과 보장의 목적, 학교 과정 의무와 체계적 인성교육 기반. 세 번째, 인성의 가치는 학업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녔고 평생 지속되는 자산이며 행복한 관계의 토대가 되고 사회적 성공의 기반이 됩니다. 인성교육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달 단계별 접근법. 연령에 맞는 이해를 수준 고려하고 구체적 경험 중심 교육, 반복적 일관성 유지, 긍정적 강화 활용, 모델링 효과를 활용합니다. 두 번째, 부모의 역할과 교육 환경, 일괄된 규칙과 경계 설정, 모범이 되는 행동 보여주기, 감정 표현 존중하기, 대화의 소통 시간 확보하기, 안정적인 가정 환경 조성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지킬 수 있는 교육 환경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인성 교육 방법. 가장 중요하죠. 첫 번째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합니다. 동화책으로 가치를 전달하고 실제 경험을 이야기 나누고 명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역할극을 공감 능력으로
역할극으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인성 교육에 관련된 동화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도 되고 집에 있는 동화책으로 인성 교육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경험,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서 안녕하세요 선생님께 인사했던 거나 친구에게 배려하고 양보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화를 활용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또 레고 블록이나 인형을 통해서 역할극으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놀이를 통한 교육, 협동 게임으로 배려심. 역할 놀이로 타인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규칙 있는 놀이로 질서를 지킬 수 있고 감정 표현 놀이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상 속 실천. 식사 예절 실천하기, 감사 표현 습관화, 작은 봉사활동 경험, 자연 관찰과 생명 존중. 이렇게 일상 속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인성 교육 방법입니다. 자, 연령별 맞춤 인성 교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에는 기본 예절 습관화, 그리고 감정 인식과 표현, 나눔과 기쁨을 경험, 자연과 생명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규칙 이해와 준수, 또래 관계 형성, 자기 조절 능력 발달, 책임감 키우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에는 공동체 의식 함량, 갈등 해결 능력, 다양성 인정과 존중, 자기 주도적 실천이 있습니다. 청소년 기에는 가치관을 정립하고 비판적 사고력, 사회적 책임감, 진로와 연계한 인성이 있습니다. 자, 문제 행동 이야기. 고자질하는 아이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과 인정의 욕구가 있죠. 그리고 불안감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어른의 반응을 테스트하고 자기 보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행동의 원인은 부모의 가인 반응과 일관성 없는 규칙, 감정 표현 미숙, 또래 관계의 어려움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담긴 메시지로는 도움이 필요해요. 내 감정을 알아주세요. 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관심을 받을 수 있어 라는 행동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의 문제 행동은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소통의 한 형태입니다. 고자질, 거짓말, 떼쓰기 등은 아이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행동 자체보다 이면에 숨겨진 우리 아이의 마음이죠. 메시지를 읽고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인성교육의 시작점입니다. 올바른 대처와 지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 인정과 공감의 중요성. 아이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예를 들면 기뻐 할 때 이거는 스마일. 그리고 슬플 때는 뭘로 하면 좋을까요? 슬플 때 잉잉이. 이런 식으로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기가 어렵다면 우리 아이와 이야기를 통해 함께 정해보거나 인사이드 아웃 영화를 보고 거기에 맞는 이름을 붙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을 표현해줘야 돼요. 누구누구가 많이 속상했구나. 그래서 속상했구나. 이렇게 공감을 말로 표현해줍니다. 감정은 인정, 행동은 제한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감정은 인정해주고 행동은 제한해줘야 돼요. 우리 감정은 누구누구가 속상했구나. 하지만 너가 장난감을 던지는 행동은 나쁜 행동이야. 너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와 함께 분노했을 때, 화가 났을 때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른 올바른 방법으로 풀어볼 수 있도록 제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대화하기. 가장 중요하죠. 아이의 수준에 맞게 대화를 시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난 대신 상황을 설명하기.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지 말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아이의 수준에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일관된 규칙과 경계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명확하고 간단한 규칙을 만들기, 일관된 행동 유지하기, 일관된 태도 유지하기, 결과를 미리 알려주기, 타협 가능한 영역을 구분하기, 긍정적 행동에 더 집중하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잘 메모했다가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교육도 인성교육의 일부입니다. 유아기의 성교육으로 놓치기 쉬운 시기로 호기심 존중하기, 정확한 명칭 사용하기, 신체 명칭 사용해 주세요. 연령에 맞는 답변. 두 번째, 자연스러운 접근법, 일상 속 기회 활용, 그림책 활용하기, 질문에 당황하지 않기, 대화의 문을 열어두기. 이 중에서 이제 그림책을 활용하는 성교육 방법이 가장 수월하고 가장 부모님들께서 성교육하기에 좋습니다. 가장 접근하기 좋습니다. 신체 존중감 형성, 내 몸은 소중해. 좋은 접촉과 나쁜 접촉을 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것이 있는지 대화를 나눠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경계 설정 연습, 자기 표현 권리 알려주기 이렇게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의 협력, 인성교육의 연계성, 학교, 가정 가치관이 일치해야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가 배우기 쉽겠죠. 배운 것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상호 보완적 역할, 그리고 지속적인 피드백 교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부모 상담이 있을 때 담임 선생님과 함께 아이의 인성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같은 결의 인성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부모의 소통, 정기적 상담 참여, 아까 이야기했던 거